그다음에 여기가 만물산, 여기 이쪽이 만물산입니다. 이걸 지나가면은 여기에 만장천이라는 그 샘물이 있습니다. 그 만장천인 거는 이슬망자의 지팽이장자의 샘물촌. 거기에 샘물이 나오는데 그 샘물 한 모금만 마시면 10년 젊어진다고 해서 한 할아버지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 샘물을 마시고 젊어져서 지팽이 짓고 올라간 거는 지팽이를 잊어버리고 내려왔다 해서 만장천입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 아주 경사를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꼭대기 올라 천선대가 있어요. 천선대에 올라가면 이쪽 일대를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 언정천에서 쭉 길을 자동차로 쭉 완만한 길을 타고 올라가면 요 신계사터를 지나서 요 정도까지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그 자동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구룡폭포가 있는데 구룡폭포까지는 이 구룡폭포에서 내려오는 이 폭포물 강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그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구룡폭포가 되고, 구룡폭포에서 구룡대까지, 이걸 아주 개판한 경사인데 이거 세 달을 짚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구룡대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이가 비로봉인데 여기는 여기서 아주 먼 거리고 도저히 일정도 먼 데고, 이 위에 올라가면 항상 여름에도 춥고 기후가 상당히 변화가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면 3일포라고 있습니다. 3일포라고 요거 호수가 있는데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금강산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본 금강산 가을 단풍 풍경입니다. 이것은 겨울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바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묘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바위도 떠 있습니다. 참 묘해요. 이것이 천선대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이렇게 경사진 것을 올라가야 돼요. 참 힘이 들어요. 이것은 해금강의 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금강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금강 호텔 입구에 들어가면 그 안내하는데 접수하는데 이렇게 금강산 전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금강 호텔 내부입니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건 이제 지도에서 본 거고, 이건 진짜 거기에 벽에 나와 있는 이 금강산의 전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나요? 지금 금강산 그 호텔 라비에서 찍는 금강산의 모습입니다. 호텔 라비에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게 저 금강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이제 오후에 여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금강산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올라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산하기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기 언정저입니다. 여기 온천이 있어요. 우리 그 온천 해봤는데 여기 그래서 언정저이라 했고, 그 호텔은 이거 한나 금강산 이거 호텔은 이거 한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원산에서 타고 온 그 같은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금강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길이 아주 어불꺼불하고 구멍이 많고 해서 차가 얼마나 떨리나 보세요. 이런 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우뚝불뚝하는 금강산이 이제
바로 길 옆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삼선암입니다. 삼선암이요. 이름 뭐죠? 저 바위 삼선암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저 앞에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세 개의 바위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멤버가 바뀌었어요. 여기 두 사람이 정 목사, 뉴욕선 정 목사님은 황해도로 친척을 찾아서 내려가고, 여기에 강인철 씨라고 이분들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 사는 사람인데 함경북도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보고 평양을 왔다가 우리하고 금강산에 같이 지금 동행하게 됐습니다. 요 아가씨가 그 안내하느냐, 금강산 안내하느냐 이거 그 할머니 이거 아들하고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의 모자가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 안내원이 그 모자를 지금 가지고 올라옵니다. 지금 삼산 옆에 계단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데가 많아요. 선하며 혼자서 있는 바위. 귀미연암입니다. 도깨비 얼굴같이 생겼다고 해서 귀미연암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우리 금강산에 그 만물상을 지금 오른쪽으로다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귀여망. 어떤 것은 색, 고약하게 생겼다 해서 귀여망이에요. 어떤 것은 간드러지고 정말 아주 여러 가지 모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 날마다 오는 금강산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마다 오는 금강산도 우리가 선풍기물 틀고 있다. 예, 고부기가 선풍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모르서 잘안 들리면 여기까지 올라갔으려 했는데 거기 고양이 같은데. 이거 아주 사자. 험상궂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자와예.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세 개의 바위가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요거예요. 그래서 이 짝으로 뒤에서 첫 번째 바위, 낮은 바위 보게 되면은 맨 위에 꼬부라진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꼬부랑 할머니 바위란 말입니다. 꼬부랑 네. 어떤 거? 금강산, 정말 금강산이 세계적인 우측에 네, 제 우측에 꼭대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까부라진 바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저 늙은 할머니도 금강산 수영을 하겠다고 이것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아주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곳에서 저 할머니를 보았지만 다음번에 선생님들이 금강산에 오시게 되면 말입니다. 정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한 곱배 10년 젊어진다는 망상전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고 젊어진 저 할머니의 옛 모습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내려올 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내가- 깎고 있는 머리 나는 그 애가 힘들어서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도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리 한 마리 무릎 위에 앉고 예.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날 거예요, 맞아. 두더지가 오라고. 저 두더지는 왜 또 꼭대기까지 올라왔나? 저 두더지도 말입니다. 금강산은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겠다고 저곳에 올라갔다가 너무도 그 아래에 펼쳐진 경치에 미혹돼서 내려오지 못하고 저곳에서 돌로 그쳐졌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구나. 예. 이거 봐요, 제 꼭대기. 내 지름이 귀 크네. 두더지가 이렇게 생겼잖아. 두더지가 생겼어. 윗등이 안으로 이렇게 푹 피어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아래 예. 저곳을 그 옛날에 금강산의 흰 장수가 덮기로 찍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찍을 절에 덮기에 부자를 써서 절구암이라고 한다. 절구암, 옛날에 말이야 절구암. 하늘나라 옥황 삼재에게
하늘나라 왕인 그 억강상제에게 랑자라가 하는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그 랑자는 정말 그 자라면서 하늘나라가 시려져 이 금강산에 매일과 같이 내려와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억강상제가 그 딸을 불러놓고 어디에 그렇게 자꾸 외출하는 거고 물으니까 그 랑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금강산에서 놀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억강상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면 내려가 놀되 늦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랑자는 억강상제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매일 놀고 하던 이 바위 위에 내려와 그 비파를 타며 놀고 있는데 바람 소리에 정말 구성진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늠름하고 잘생긴 금강산의 나무꾼 총각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꾼 총각은 그 랑자를 보자 지게를 이곳에 벗어놓고 이 바위 위로 타오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간 우도하면서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만 미끄러졌는데 지쳤는지 지게를 벗어놓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무꾼 총각은 지게에서 도끼를 뽑아들더니 그 도끼로 저 바위 등뚝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발을 찍어버리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랑자는 정말 대장비 마음에 이끌려서 아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랑자는 나무꾼 총각이 마음에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그 나무꾼 총각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목이 이렇게 쭉 빠진 바위가 있었으니까 저가 바로 거북이 바위란 말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금강산 구경을 하겠다 지금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한테 치지 않겠다고 하죠. 거북이 바위, 여러 파가 바위. 예. 거북이가 바다에서 저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었겠다. 땀깨나 흘렀겠구만. 안 올라오는 놈들이 없구만. 여기 별거 다 올라가는. 금강산이 아름답다고 좀 누더나다 다 보겠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금강산을 보겠다는 일편단심으로 올라오긴 올라가지만 지금 힘이 들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이거 봐. 자, 올라와. 힘들지. 이거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쉬어서 올라가야지. 근데 저 안내원 아가씨는 뭐 하루에 이거 한 서너 번씩 오른다는데 팔팔 날아요. 박금실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얘가 망장천. 여기가 만장천입니다. 샘물이요. 나오는. 예, 비가 많이 와도 더 불어나지 않은 아주 신기한 샘물입니다. 정말 이런 험준한 산반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롭지 않습니까? 예. 물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천선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 저렇게 힘들어 올라가요. 이 돌물 있지 않습니까? 글쎄. 여기 앉으세요. 있지 않습니까? 예. 가서 기억을 잘 해가지고 내려가란 말씀. 이 만물상 천선대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만물상에 생기면 그 어느 곳 하나 무심히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선대. 해안가 밑에 내려갔지. 저 아래입니다. 그좀 애꿎은 산이 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맨아래 연하게 보이는 산이 바로 광화문 남반부란 말입니다. 저희가 저기로 갈라져서 남한입니다, 저쪽. 그는 정말 기억들이 한스러운 순리들의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데요.
그 안내원이 있어가지고 막 안전하게 해주니까 예, 기가 막히게 그 타고 내려오고. 한번 젊었으면 한번 해보면 하지. 이러면서 막 부딪히고 막 국민에 흘러내려가고 지금 예. 그 안내원들 그랜 캐년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뒤집어지거나 아리조나에서 온 사람 저한테요. 근데 강인철 씨. 가끔 뒤집어. 처음에 이렇게 가서 딱 보면 참 이 바이들 딱 벌러- 보세요. 그건 이 바이들이 다 쭉쭉쭉쭉 안에 안 이렇게 나와. 다 연기 붙어있어.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하고 말이 안 나와. 그런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때를 바로 계골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또. 여기 올라가는데 참 땀나고 힘들어요. 약 한 1시간 올라가는데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건 그래도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이렇게 저 꼬부랑도 지팽이들 거기 가면 그런 것들을 줘요. 내가 저걸 가지고 평양까지 왔는데 그냥 버리고 평양에다 놓고 왔어요. 이게 아마 삼선함 것 그 말이야. 아까 올라갈 땐 잘 못 보였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세계 바위가 잘 보이는 거 말이야. 근데 참 가물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비가 벌써 한동안 안 와가지고 이 계곡에 이 물들이 꽉 차야 되는데 물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가 우리가 보고 있던 금강 호텔입니다. 토성입니다. 이 신계사는 지금으로부터 1470여 년 전인 기원전 519년 신라 보봉왕 때 보훈저사가 세운 곳으로서 대웅전, 만세로, 칠성과 공락전 등 여러 건물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수한 건축술과 함께 자연에 잘 조화되어 그 웅장 화려함을 자랑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951년 6월 24일 그 지난 저간 정정식에 미제 침략자들이 그 혹심한 피해로 해서 그 신계사 저열은 파괴 소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화된 토소는 미일제국주의 침략자들이야말로 인류문명이 나는 기둥문이라고. 이 신계사를 미군 폭격길에서 없앴다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래 이거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버스가 오고 이제부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여기서부터 약 1시간 남게 구룡폭포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저기 뒤에 어느 분이 여기 강 선생이고 그 강 선생 어머니가 70이 넘었어요. 우리 안내원하고 우리 집사람 오다가 중간에서 우리 집사하고 저 할머니 떨어졌습니다. 그 이제 그런 상관 말고 그 여기 구룡폭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시냇물 계곡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계곡을 따라서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곡 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자, 이 계곡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맑게 개인 계곡물, 우리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또 하나의 다리가 또 있습니다. 군수다리를 또 건너가고요. 지금
두 아가씨가 오는데 팝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 저 밑에서 팝을 날라서 저 위에 올라가서 팔아요. 근데 이 사람들 개인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 개구리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들어봤습니까? 예. 둘이 좀 밖에 나갔네. 저 바로 개구리가 이 언덕리 부근의 한 우물 안에서 10마리 정도 되는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구리들은 정말 자기들이 우물 밖에 이 세상 밖을 몰랐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우물 밖에 있는 이 금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자기들이 우물 밖에 그런 신비스러운 금강산이 있겠는가 하고 의문스러워서 대표 개구리를 바로 이 금강산에 보냈단 말입니다. 정말 개구리 따라 올라오니 이 금강산의 물이 썩같이 아름답고 이 경치는 정말 자기들이 여지까지 살면서 보지 못한 그런 황홀한 경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에서 사는 짐승들로부터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너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기서 올라갔다가 앞에 펼쳐진 그 경치에 너무도 미혹돼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고 아래에서 기다릴 그 동물들의 생각도 까맣게 잊고 이곳에서 금강산의 경치를 찬탄하다가 너무도 세월이 흐르는 통에 심장이 고동을 멈춰 홀로 굳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또 하나의 다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제 가던 길하고는 달라요. 어제 그 마물산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개파라운데 이건 아주 완만해요. 완만하고 바위들 생긴 모양이 좀 달라요. 어제하고는. 저런 다리도 또 있어요. 계속 걸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도로가 완만해요. 나는 지금 릭사클 하나 둘러줬어요. 그 카메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참, 아마 윤보선이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윤종선이. 이 정치가들이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거는 또, 조병찬, 조병철, 조병옥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가 계곡을 따라서 왼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리 건너서 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다리가 있어요. 또 다리 건너요. 여기 또 산의 모양이 또 달라요. 아주 마물산같이 뾰족뾰족하고 여기가 옥류담이랍니다. 구슬같이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옥류담이에요. 물 깊이로 6m. 한가운데 희망하게 밀어들인 수별 같은 한장바에는 억성한 갑도 우로 흐르는 물은 기술을 돌리는 듯그 앞에 담긴 물은 무엇보든 깊지나 맑으니라. 들이 볼 때는 책을 보는 것 같고 또 화가들이 볼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이 볼 때는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는 것 같고 어머니들이 볼 때는 아이를 달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서 저 바위가 동항새 바위, 토끼바위, 횃불바위로 계속 변합니다. 이건 비봉 폭포인데 그동안 가물어가지고 폭포에 물이 없어요. 비봉 폭포입니다 원래는. 이제 거진 구룡폭포에 가까워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요. 자, 이제 구룡폭포 있는데 왔습니다. 그 앞에 누각이 있었어요. 저기가 바로 구룡폭포입니다. 저 사람들 크기하고 저 폭포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폭포가 얼마나 큰지. 명폭을 꼽자 하면은 개성의 박연폭포 그리고 금강산의 이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속폭포 이렇게 세계의 명포로 이름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의 길이가 74m이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 밑에 그 절구토 같은 못이 깊이가 13m나 됩니다. 그리고 이 폭포 벽이 높이는 그 150m나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지금 적을 때는 74m지만은 물량이 많을 때는 120m나 된단 말입니다. 거기? 예, 이 길이가 120m나 되고 이 폭이 4m나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 폭포의 크기로 보나 아주 동양에서 손꼽히고 아름다운 폭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 보기 옆에 미륵불이라는 세계의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이게 바로 미륵불인데 불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새긴 것은 1919년에 참여운동 할 때. 그때입니다. 1919년에 새기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김규진인데 석공이 수수께 김지로 일본 사람이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조선 사람이 새기고 일본 사람이 이름으로 놓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불이라고 하게 되면 미래를 형성한 불입니다. 미래를 형성한 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룡 폭포의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12km 떨어진 비로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골짜기 물이 합쳐서 흐르다가 이 폭포로 떨어지며 이 구룡연권을 다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아가씨 둘이 가져온 팝을 서로 막 주워 먹고는 돈을 잘 안 내가지고 그 아가씨들의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구룡폭포에서 그 구룡폭포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가 구룡대인데 이렇게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아주 무척 개파라고요. 여기 올라가기가. 여기가 지금 구룡폭포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멋 같은 것에 물이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팔담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데 저기가 바로 구룡폭포가 시작되는 데입니다. 여기가 구룡폭포 꼭대기에요. 밑에서 올라가면 바로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연못인데 팔담연이라고 그래요. 8손녀가 내려와서 놀았다고 합니다. 팔담연이요. 이렇게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비로봉에서부터 여기 내려요. 비로봉에서 여기서부터 비로봉까지가 약 12km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지금 일로로 해서 구룡포가 됐습니다. 이 구룡대 위에 올라가니까 구룡대에서 저 밑에 팔담연으로 케이블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전자를 매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또 길어 올려서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50전씩 주고 팔고 있습니다. 그 물맛이 어떻게 차고 시원한지 우리가 올라갈 때 땀을 흐르는데 참 좋았어요. 진정스레 어릴 때 붉은 꽃들이 이리 서울이냐고.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올라와서 무척 시끄러워요. 이것이 저 주전자입니다. 지금 물 끌어올리는 주전자가 여기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저 케이블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비디오에 보기는 얕아가지고 지금 꽤 멀어요. 자, 이제 내려가면 돼요. 우리가 내려갑니다. 이제. 그날 우리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관광객이니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요. 올라온 걸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차를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좀 일찍 왔고, 분들은 걸어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자, 밑에서 우리 일행하고 또다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올라올 때 보던 식당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불고기, 프로페인 가스로 불고기를 해서 했는데 그날 손님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업원이 일체를 우리가 대접했습니다. 아주 맛이 아주 그 요리도 잘 돼 있고, 프로페인 가스로 이제 불고기 하는 거, 여기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점심 후에 이 금강산 물에 좀 앉았지만은 바로 좀 담갔습니다. 어떻게 시원한지. 나는 원래 술을 못 하는데 맥주를 한 반병 마셨더니 저렇게 올랐어요. 물이 어떻게 깨끗한지 몰라요. 맑고 깨끗한지. 여기 있습니다. 6월 22일 우리가 오전에 3.1포를 구경하고 2시 30분에 원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거기 잠깐 쉬고 저녁을 먹고 밤차 9시에 출발해서 평양을 또 향해서 밤차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3.1포입니다. 이 금강산은 대개 셋으로 구분해요. 여성미를 가진 내금강과 남성미를 가진 외금강, 우리가 본 만물산과 구룡폭포는 외금강에 속하고, 여기 지금 3.1포, 이거는 해금강에 속합니다. 가을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된단 말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물자국이 있잖아요. 예, 감으로서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금강산에서 제일 즐겼죠. 특히 이 3.1포에 이런 그 글이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일만이 참 우리의 눈물이 맺혀도 이 앞에 그 세계 아름답던 계곡마다 새들새 날더니만 물한 게 왜 말인가 금강산아 금강산아 옛 모습을 돌려다오 우리가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갈 겁니다. 우리 지금 보도 2대를 빌려가지고 저쪽 건너편을 지금 건너갑니다. 저쪽에 한 대가 있고 내가 탄 것이 지금 이쪽에 있고 지금 저쪽 대안으로 이제 건너고 우리 이대로 길을 떠나요. 마음과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저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과 소리치며 뛰어들어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메말랐던 가슴을 흠뻑 적시며 저 물보라를 보면서 길을 떠나요. 우리 이대로 이제 다 왔습니다. 이쪽으로. 길을 여기 떠나요. 멍촌이라고 있어요. 샘물 있는데 감으로써 샘물이 담아두고 멍촌 샘물 있는데 샘이 다 말랐어요. 석선문 금강문입니다. 여기 바위가 이렇게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써놨어요. 조선노동당 만세 뭐 이런 것들. 해보는 것 중에 해군가이다. 저기 보이는 것이 지금 그 해군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금강산 볼 때 내가 화보로서 보았던 그 해군가에 저 몰래 지금 보이겠습니다. 그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저 그림에 봤던 거 저 해군가에 지금 저쪽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남한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로 와가지고 거기에 조금 그 하나의 휴게소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휴게소 들어가서 무슨 드링크 같은 걸 마시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역시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손님이 그렇게 많잖아요. 아마 시즌이 오픈 아직 안 됐는지 그런 형편이었어요.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가 이제 원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서 그 날이 맑았는데 우리가 떠나려고 하니까 날이 흐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강산에 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비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참 뵙겠습니다. 이제 원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가시면은 그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 그 옆에 사람들 쭉 앉아 있는 걸 보여요. 저렇게. 그 사람들은 그 지나가는 트럭을 이제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차는 또 550이라는 남바가 맨 처음에 붙어 있어요. 그거는 해외 동포를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검문소에 서지 않고도 아주 무사 통과가 아무나 막 들어가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너가는 원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이걸 가는데
참 차가 별로 많지 않고 내가 여기 이 가는데 시외 버스를 한 대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시외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가면 사람들이 이 외로운 길을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들이 보였고 가끔은 또 트럭 뒤에도 타고 가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길이 아주 어불꺼불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어불꺼불한 길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가야 돼요. 터널 여기 들어가네. 우리가 이제 성도원에 왔습니다. 명사심리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아직도 해수욕 시즌이 시작이 안 됐는지 사람들은 없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고 아주 파인 비치예요. 내가 이 성도 명사심리 성도원 해수욕장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여기 내가 와봤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이 해수욕장 여기에 이거 아주 그 빨강 지붕에 그 양옥집이 아주 그 한 10채 정도 이렇게 쭉 있는 거 아주 그린 것이 아름다웠다고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쟁 때 다 없어지니까 항포 사격도 심하게 한 것이니까 이게 성도원의 유명한 거 해당화입니다. 여기 해당화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원을 잠깐 보고는 근데 이제 이게 성도원에서 원산 시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잠깐 원산 시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평양같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여기 이제 원산 시내 사람들이 쭉 다니고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또 밤차로 저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원산 항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진은 찍지 못하게 해요. 아마 무슨 군사비밀 같은 것이 저기 어디 있는지. 그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나포된 프레보호가 여기 정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이제 밤에 고기잡이나 오징어 잡이 나갈 그 배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평양을 가는데 여기가 우리가 물은 금강 호텔에서 여기서 저녁을 먹고 여기다 기차 타고 여기서 기다립니다. 강원도에 대한 명승지에 대한 그 안내판이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원산서 평양까지가 200km예요. 근데 200km인데 그 200km를 약 8시간 가는데 그 밤에 아마 단선인가 봐요. 가다가 기차 밤에 가다가 깨보면 기차가 서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200km입니다. 그래서 또 저쪽에서 어느 차 기다렸다 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6월 23일 이날 우리가 평양서 맞이하는 처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산에서 어젯밤에 밤차를 타고 아침 새벽 4시 3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우리부터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서커스를 구경 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도 이 돌격대들은 여전히 조회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봉수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 앞에가 해외 동포를 위한 좌석이고 그 뒤하고 저 오른쪽엔 다 이 평양에서 온 신자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온 사람이래요.
이제 그 범교회 목사님은 미국에 오셨다 거기지 여기 그 목사님은 안 계셨습니다. 여기 지금 봉수교회 앞마당입니다. 잠깐 예배를 다 끝마치고 지금 다 나오는 중입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차를 타고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극장이나 서커스만 하는 극장입니다. 교회 극장. 그래서 우리가 서커스를 보냈습니다.
14일 오늘 저의 부친님이 함흥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누나와 그 누나의 큰딸과 큰아들 두 조카가 같이 그들과 같이 왔습니다. 오늘은 평양 산원과 5.1 경기장과 창작사를 구경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북한에 체제한 2주일 동안의 마지막 저녁이 되겠습니다. 평양역입니다. 나는 평양역에 이제 몇 번 왔지만 항상 그 방차로 오고 새벽역에서 이 밝은 때 평양역을 못 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게 밝은 때 평양역을 봅니다. 아침 7시 30분에 부친님이 탄 차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약 2시간가량 연착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9시 반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또 1시간가량 연착을 할 것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평양 산원을 보자 하고 갔습니다. 여기가 평양 산원입니다. 현대식 의학 기구들이 잘 설치되어 있는 현대식 병원입니다. 여기 지금 저기 있는 저분이 그 여자 의사인데 우리 안내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도도 잘 이렇게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본 것이 이 능라도 복판에 있는 5.1 경기장입니다. 5.1 경기장. 그것은 1989년도 5월 1일에 준공했다해서 5.1 경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들어가면은 관중 15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경기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내원 이분은 이 5.1 경기장만 또 전문으로 안내하는 분입니다. 이 경기장은 북한의 기술진흥회에서 설계가 되었고 시공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저기에 지붕을 덮고 있는 저 루프 트라스는 지상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저 또 위로 올려서 다시 아셈블 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3차 세계 청년 학생 제전의 개막식을 한 그 5.1 경기장 내의 광경입니다. 여기는 창작사입니다. 모든 그 예술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이것을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품목을 샀습니다. 이날 저녁 때 윤일이하고 원순이하고 저희 누나가 호텔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 9시경에 그들은 윤일이 친구네 집으로 잘해 가고 우리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오늘 저녁의 마지막 날이 되는 저녁입니다. 아주 좋은 잘 됐어요. 돌아서 봐. 6월 25일 6.25 날 우리는 평양을 떠났다. 이날 아침에 누나의 일행은 벌써 순환 비행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평양에 있으면서 교통 신호를 보지 못했어요. 다 그 여순경들이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이날 슬픔을 참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친님 심기 불편할까봐 공항에서 울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 누나하고 우리 부친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 누나를 다시 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누나는 우리 부친님을 마지막 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오래오래 누나는 창가에서 우리의 떠나는 것을 손을 흔들며 보내고 있습니다. 잘 있거라 내 고향 땅이여 평양,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 영담 반점이라고 영담 호텔에 이번에 우리가 묵었습니다. 북경에 와서는 이건 저희 우리가 같이 간 강씨가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내원이지 올 텐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조선 여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원이 됐으면 지금 노랑차 타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이 사람이 안내해서 우리가 여기 왔고, 이 북경거리에는 이렇게 많이 수박 같은 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박을 몇 개 사는데 전부 서럽더라고요. 북경거리는 이렇게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북경에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저 이북에서는 안내원이 쭉 따라다니면서 행동의 구속을 받았었는데 여기 그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해방된 기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좀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사인버스예요. 마차 다니지 말라고 사인 딱 붙였습니다. 그런 사인을 우리 보기 참 드문 건데 처음 봤어요. 마차 다니지 말라는 사인. 그래서 북경거리는 여러 가지 같이 다녀요. 이제 길을 지금 또 한차 치러 갑니다. 이렇게 차들이 멋지게 해가는데 두 차선이 합할 때 그 속도 내지 말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북경은 이렇게 건설하고 아주 발전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또 이게 마차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차 다니지 말라고 사인 받지만 이렇게 삼두 마차가 지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경은 자동차, 마차, 자전거, 사람, 미약과 별거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이 북경원입니다. 북경에 가서 가장 불편한 것이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는데도 무엇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아주 음식에 우리가 곤란을 받았습니다. 저 조선 음식점인데 북간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간이 맞지 않아요. 여기가 북경에서 유명한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이 전체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이요. 여기가 유명한 천안문이 있고 이 앞이 천안문 광장이 돼요. 천안문에 들어가면 단문이 있고 그다음에 어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것이 어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태화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이 있겠어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하고 이 안에 들어가면 권총궁이니 뭐 여기 수많은 궁들이 이 안에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보화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옆길로 해서 여기 진보관이라는 데 있어요. 진보관 각종 보물을 건수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문 신문문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성 전체는 이렇게 온 성 전체를 강으로 인조강을 막았어요. 막아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 성을 이렇게 쭉 쌓습니다. 이 자금성이 처음에 여기 이제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또 그 북한같이 자기네들이 쓰느라고 또 외화 바꾼 돈이 있다고요.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또 로컬 사람들보다 입장권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입장권을 사는데 우선 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이 성이 어떻게 크고 높은지 아주 위압당하고 압도적이었어요. 내가 본 성이라는 것이 겨우 그 덕수궁이나 창경원의 창덕궁 뭐 이런 것을 보다 이 규모가 어떻게 스케일이 큰지 과연 그거 대국이나 하는 것이 대번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자금성을 보면 이것이 이 성 안에 9,999칸의 그 방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금성은 원래 이 명나라 3대 황제인 영락 황제가 14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70년 전에 이것을 완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자금성이 있기 전에는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이것이 남경에서 이 자금성이 완성되며 북경으로 명나라의 수도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세계에서 아주 최대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의 두 대 황제 24대 왕조가 여기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10겹 20겹으로 그 성이 있어서 그 안에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아주 알 수가 없고 그 우리 아내와 왕씨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는 이 남자들은 전부 성에서 나와야 됐다고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수리 공사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또 다음 전으로 들어가고 또 나가고 물로 들어가고 또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죠. 알기 힘들더라고요. 이거리 왕들이 그 진무하던 그 보좌들 그런 안이지 아주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흥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위 그 문 앞에 있는 그 방화수통입니다. 방화수통을 그 왕궁 앞에니까 잘하는 그물로 전부 그 도금을 해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점령해가지고 그 그물 다 베끼려고 그렇게 긁었어요. 여기 하여튼 지붕이니 뭐 그저 하나 없어요. 그저 들어가면 거기가 거기가 없고 한데 하여튼 수 없는 이런 유학들 이 안에 한없이 있어요. 이 광장의 넓이들도 보세요. 중화전이군요. 앞에 평화전이 있었고 중화전이 있고 뒤에는 또 보화전이 있을 거고 1420년이 있었다고 인터넷 또 친구들 그 다음에 중화전 뒤에 또 이 보화전이 있어요. 전부 이거 전투 갈 때마다 그 앞에 문이 성이 있고 성에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이 있어요. 보화전 또 집무실인가 봐요. 또 옆길로 이렇게 가면은 아까 내가 말하던 그 금전 뺏기나 뺏긴 이 물통도 또 금을 뺏겼네요. 여기 금 뺏긴 자리들이 있어요. 막 긁었어요. 뭘로 긁었는지. 지금 아마 진보관 쪽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요. 관광객만 해도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표관이구만. 이거 시계들이 있는데 중표관 안에 가면 그 세계 각국에서 그 수집한 그 당시에 아마 정원으로 들어간 거나 상다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수 없는 시계들이 있어요. 뭐 수백 가지 시계들이 여기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 여기에 또 시계들이 되고 그 안에 전시되어 있어요.
夜幕又在天空降下了，天邊星星還在跳。 수 없어요. 我要看看星空的背影，天似白雲在이것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분들 여기 침략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내 아직 의문이에요. 只恐怕無從避，我想飛，覓一處無愁地，要躲開，只恐怕無從避，我想飛，覓一處無愁地，要躲開，只恐怕無從避，我想飛。 저것도 좀 묘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진보가 아니구나. 이제 그는 중표가 아니고 시계만 있는 데고. 名利我可以輕放手， 이게 이제 각종 보물이 있는 방이었죠. 對 진보가. 他日總會有，不關全力尋求，難辨你難留。 친구 인상 참 좋게 생겼어. 渴望是心中富有，名和利不刻意追求，請收起溫馨的愛意，留在心 각종 中 보물이 像 있어요. 神 우리 만들었는데 딘가 봐요. 緣像要經過春與秋，內心也經過喜與憂，讓我一生擁有輕鬆節奏，心裏無欲無求。 이건 대양가 봐요. 고무로 만드는 대양가 봐요. 渴望是心中富有，名和利不刻意追求，請收起溫馨的愛意。 저 그 평양에서 본 박물관에서 본 종, 그 피아노 같은 노래 부르던 종, 아마 여기서 모방해서 만드는 거 봐요. 역사 박물관에서 본 것 같은데. 讓我一生擁有輕鬆節奏，心裏無欲無求。 이것도 아마 그 피아노 종류의 하나예요. 이걸 뜯으면서 그 소리를 몰래 피아노 종류의 하나예요. 상아. 淡淡青山秀，帶着白雲悠悠綠水深。 일양품 滿 되는 것 目 같아요. 但結花似繡，滿街不染塵如畫的小鎮，是夢裏的挑釁，真相因和諧像歌韻，見面問臉總帶笑，此生不染塵如詩的小鎮，流傳如昂。
보석들이 또 이제 우리가 원래 카나다에서 이제 이 내가 3주일을 예정하고 이 취업을 계획해서 북경까지는 완전한 그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북경서 이북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3주를 잡았어요. 이북에서 2주를 지나고 그래서 여기 북경에서 우리가 화요일에 도착했는데 토요일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북경이 됐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약 닷새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경들을 하게 다녔고 근데 북경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그 건강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병간호하라고 그 마리장성은 내 동생만 가보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直到你目前，每每教你心煩意亂。現實若是無情，現在若是 대강대강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도 약 3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보는데. 你說你要完 방방 못 美， 보고도 願那 대강 個 이렇게 運 걷어보는데. 程，願這世界因情已斷。 이제 성이 저 성도 얼마나 큰가 볼 수가 있습니다. 貫徹你嘅志願，要靠你嘅努力，那個少壯輕言厭倦。今天不可得到，他朝終於得到，像 성 안에 또요 風 성. 雨漸變。 你說你要圓明，願你那個運程，願這世界因情已斷。段段路亦難行，段段路亦難行，但到底每段路。 김문희의 신문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방금 버스에 나와서 저 뒤에 산이 있는데 근데 이 마지막 이 청나라의 황제가 도망치다가 저 산에서 잡혀서 반란군들한테 잡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자금성 앞에 천안문 앞에 하면 그 유명한 여기가 천안문 광장입니다. 예,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광장, 유명한 천안문 광장입니다. 모택동 사진은 나 여기 저기서 한나 봤어요. 모택성 초상화는 이 북경거리 딴 데 놓고 이 천안문 저기만 그 모택동의 그 초상화가 있었고 딴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중국은 뭐 이제 그 그렇게 공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해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기 아마 근처에 모택동 무슨 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모택동 관 아마 그 앞에 거예요. 저기 평양에서 그 혁명박물관에 있는 그 조각들이 저거하고 비슷한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가 이 안에 그 모택동 주석이 장례 지내서 그 시체가 그 안에 있는가 봐요. 6월 28일 이 음식 불편하고 잠자리 불편한 중국을 북경을 떠나게 되니 참 반갑다. 자 아래 타자마자 벌써 문명국에 들어온 그 분위기가 싹 달라지고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동생 어제 저녁 늦게까지 미스터 강하고 밑에 쪽 바에서 지내더니 아마 아직 정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 중국 비행자인데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해요. 북경공항 아주 초라한 공항입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 10년 있으면은 여기 아마 완전히 영모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중국 이걸 내리다 보니까 이 경작한 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7월인데 6월 말경인 뭐 무슨 곡식이 나왔으면 저거 파랄 텐데 저 브라운 색깔의 것이 많으니까 그것은 경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들이 그 옆으로 쫙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얼마 전에 일본에 가는데 대조적이에요. 일본은 이렇게 브라운 색깔의 경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부 록색 파랗게 다 경작이 되어 있어요. 땅이 전부가. 우리 비행기는 북경을 떠나서
상해 상공을 지나서 황해 바다를 거쳐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오늘 무슨 산맥을 지금 지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피 저 도로들이 아직 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저 자연 있는 대로 편안하게 어불꺼불 돌아가야지 도로를 이렇게 고속도로니 뭐 이런 것이 아직 되는 것이 않아요. 도로들이 다 그렇게 아직 디벨롭 안 되는 그 상태들이 있어요. 자연을 따라서 도로를 낸 거예요. 여기는 일본 상공입니다. 이제 중국하고는 대조적이에요. 여기는 그 농경지를 심지 않은 것이 전부 이렇게 심어졌어요. 굉장히 거짓 왔어요. 이제 나리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저희 부친님의 상태를 이야기했더니 벌써 공항에 휠체어가 포크리프트로 나와가지고 아버지는 앞에 비상구로서 벌써 내려서 휠체어를 해서 우리가 대합실에 가 있으니까 벌써 거기 먼저 나와 계셨습니다. 6월 30일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나리타를 오후 5시에 출발했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올 때는 이 잘 호텔 니꼬 일본 항공 호텔에 묵었습니다. 이 호텔은 우리가 갈 때 묵은 도쿄 호텔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방수도 많고 아주 규모는 많이 컸고 그 내부도 아주 서비스가 아주 잘 됐어요. 모든 것이 일본에 오니까 그렇게 마음에 딱 맞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게 메인 러브입니다. 이건 뒤에 파킹 날 때 그 뒤에 숲을 좀 찍어봤어요. 근데 이 나리타는 그 아직도 이거 시골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북경에서부터 그 식사를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에 오니까 음식이 입에 맞고 식사를 조금 하셔서 건강이 참 우리는 이 여행을 무척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은
불교한 반대해서 레프트 핸드 드라이빙을 하고 있어요. 참 그동안 제가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무척 걱정을 했는데 북경에서 그 의사의 말은 도저히 장거리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무척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해서 참말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Hi, you guys. You're going to show me what you taped over there? Yeah, I saw. 작은 딸 지연입니다. 다음 주에 또 포르투갈에 간다고 아주 익사이팅 해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오니까 참 모든 것 좋았습니다. 이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1년 8개월 후에 제 부친님은 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부친님은 여기 카나다에 와서 그 병원에서 약 한 달간 요양하시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도 저와 같이 쇼핑을 나갔다가 그 건강 모습으로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